적어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유치원도 못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애가 그냥 키가 큰 거야. 네. 이상한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속보에서 다뤘던 타란툴라 성운에 대한 얘기를 와우. 조금만 더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는 공개가 된 직후에 바로 다뤘잖아요, 저희가. 그쵸. 공개되자마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타란툴라 성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못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타란툴라 성운, 우리말로는 독거미 성운이라고 하는데 이 예. 성운은 갓 태어난 매우 뜨겁고 무거운 별들로 인해서 아주 온도가 높아져서 주위의 가스들이 이온화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러한 지역을 H2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는 수소전리 영역이라고 불러요. 이 수소전리 영역에선 매우 뜨겁고 무거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겁고 뜨거운 별들로 인해서 주위 가스들이 다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너무 뜨거워지면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수소는 양성자와 그다음에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양성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수프처럼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못 버티고. 이 수소전리 영역은 밝게 빛나기 때문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별의 생성을 연구하기에 매우 적합한 말 그대로 우주 별 탄생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 이 타란툴라 성운은 진짜로 특히 더 중요한 게 별 탄생이 일어나고 있는 화학적 구성 성분이 저기를 이루고 있는 화학적 구성 성분이 우주가 생성된 지 단 몇십억 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별이 막 태어나고 있을 그 시기의 구성 성분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오. 우주 초기의 별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되고 있고 예. 무거운 별들은 별 생성이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다양한 별 생성 단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는 게 문제였어요. 다음 장에서는 이 타란툴라 성운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주시면요. 야, 또 가. 또 영상 갑니다. 야, 또 가. 이 타란툴라 성운은 야. 약 16만 광년 떨어진 대마젤란 성운, 예. 남쪽 지방에서는 잘 보이죠. 좋습니다. 남반구에서는 잘 보이는 대마젤란 성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대마젤란 성운은 우리 근처 로컬 그룹, 그러니까 국부 은하군 중에 하나예요. 예. 이 대마젤란 성운의 한 켠에 가장자리에 저렇게 위치하고 있는 게 타란툴라 성운입니다. 김밥김 사진 아닙니다. 탄 냄비 아래쪽 사진 아니에요. 네. 야, 왠지 잠들어야 될 것 같아. 와. 또 가. 와. 야. 이게 타란툴라 성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스피처 적외선 망원경 이미지인데 보시면 정말 독거미 같이 생겼죠. 왼쪽이 둥그란 부분이 몸체고 양쪽에 뻗어 있는 게 다리처럼 돼서 그러니까요. 독거미 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타란툴라 성운이라고 불립니다. 예. 이 성운의 끝에서 끝까지가 거의 1900광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닌가? 엄청나게 거대하고 밝아서 만약에 이 타란툴라 성운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오리온 성운에 위치하고 있는 그 정도 거리 약 1300광년 거리에 있다고 하면은 밤이 없을 거예요. 밤에도 낮처럼 밝을 거예요. 이 성운의 빛 때문에. 너무 밝다. 네. 그런데 이 타란툴라 성운이 16만 광년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크기가 너무 거대해서 제임스 웹조차 그 모습을 한 번에 담을 수가 없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이미지가 공개가 됐었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타란툴라의 성운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임스 웹이 찍었던 그쵸. 야, 이거 기가 막혔죠. 타란툴라 성운의 모습입니다. 네. 와. 성능이 이거 봐, 워낙에 이거 봐. 좋다 보니까 가스의 분포도 입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예. 가스 내부에 새로 태어나고 있는 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 교수님 2천만 원 연구비와 함께 몇 광년 떨어져 있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냐고 하는데 빛의 파장을 재면은 도플러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얼마나 이동이 돼 있는지 그 파장이 얼마나 이동이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플러 효과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일단은 미천을 들고 여행을 떠납니다. 미천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그 스펙트럼 선이 있어요. 근데 멀리 간 애들은 이제 멀리 가느라 돈을 다 썼어. 그래서 이제 남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럼 멀리 갔구나. 가까운 애들은 남은 돈이 많아. 그럼 이런 애들은 스펙트럼 선을 보면은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보고
보고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로 파악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스펙트럼 선이 그걸 알려준다. 네. 네. 먼저 중심부의 빈 공간, 이게 화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확대를 이렇게 해도 하나하나 세세한 모습이 정말 잘 보여요. 아. 먼저 중심부의 빈 공간을 보여드리면 이 지역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성단이 내뿜고 있는 자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항성 풍등으로 인해서 태양이 밀어내는 네. 별들이 밀어내는 바람이죠. 음. 허리케인 같은 바람으로 인해서 가스가 전부 밀려나고 없어지면서 가운데가 저렇게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군요. 오른쪽에 위치한 성단들, 별들이 모여 있는 곳 있잖아요. 네네, 엄청 밝은데. 저 별의 성단은 R136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단입니다. 오. 더 자세히 한번 보면요, 바로 이 성단 영역인데 이만큼 당겨도 깨지지가 않아요. 이 R136 성단은 별의 스펙트럼 타입 중에서 가장 크고 무겁고 밝고 뜨거운 별인 O 타입 형들의 별들과 O-타입. 엄청나게 뜨겁고 거대하고 아주 활동적인 볼프라의 별이 약 72개 정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들이 분포하고 있는 거리가 16광년 정도 크기에 전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별이 한 4광년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4.2광년 정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예, 가장 가까운 4광년 별. 사이에는 별이 없는 거예요. 네, 태양 빼고 가장 가까운 별이 그 정도죠. 그렇게 생각을 예. 해보면은 16광년 안에 별들이 저만큼 모여있다? 아주 빽빽하게 모여있는 빽빽하다. 거예요. 정말 빽빽하게 모여있는 건데 예. 저 별들이 내뿜는 엄청난 자외선이 중심부에 있는 가스들을 전부 이온화시켜서 밀어버리고 날려버리는 거죠. 오. 녹여버리고 바람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려버리고 이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긴 겁니다. 아주 두꺼운 막 태어난 별들을 감싸고 있던 먼지 구름만 지금 오른쪽에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계속 항성풍의 영향으로 저 안에 있는 별들도 점점 자라게 되면 저 가스들도 밀려나겠죠. 그래서 몇만 년, 몇십만 년 후에는 이 근처의 먼지 구름들도 다 날아가고 없어질 겁니다. 이 별들, 이 성단의 별들은 정말 무거운데요. 특히 중심부에 있는 R136A1이라는 별이 있어요. 이 별은 저 중심부에 있는 별 중에 하나인데 이 별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별이에요. 가장 아. 무거운 별. 네. 오. 단일별로서 단일별로서 가장 오. 무거운 별이에요. 어느 정도 무게냐면은 최소 태양의 170배, 최대 오. 230배 되는데 최소 질량만 잡아도 우주에서 가장 알려진 오. 가장 무거운 별이에요. 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면 비교가 딱 됩니다. 아. 가운데 있는 게 노란 게 아, 태양이고요. 태양. 그 왼쪽에 있는 게 정말 적색에서 쪼꼬미. 정말 쪼꼬미. 그 오른쪽에 있는 게 B타입 별. O타입보다 잠깐 작은. 저 뒤에 저. 지금 말씀하신 뒤에 있는 애인 거죠? 그렇죠. 잘려 저 있는 뒤에 애. 있는 애가 아까 말씀드린 R136A1. 이야, 어마어마. 단일 질량으로 탑이다. 하지만 예. 가장 큰 별은 아니다. 가장 큰 거하고 가장 무거운 거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어마무시한. 태양도 약간 허접이거든요. 사실상 우주에서. 그리고 저 성단을 다시 한번 보시면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을 했을 때 이 장면은 최소 2개의 다른 성단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그랗게 보이는 거 있고 길쭉하게 보이는 성단 2개가 있죠. 예. 2개의 서로 다른 성단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음 장면에서 이 2개의 성단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시뮬레이션으로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가자. 네, 이 오. 영상을 통해서 2개의 네. 상계 성단이 어떻게 합쳐지고 오.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와. 있습니다. 가자. 사실 이 상계 성단이라고 하지만 모양은 거의 구상 성단에 더 가깝거든요. 예, 그러네요. 보통 구상 성단은 더 차갑고 오래된 별들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흡수됐다.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예. 막 태어나고 있는 별들이 이렇게 구상 성단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아주 드물어요. 아주 오. 희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자료입니다. 아. 이게 중력적인 작용은 받지만 실제로 얘네들끼리 부딪히기는 너무 멀죠? 네, 충돌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충돌하진 않습니다. 저 알갱이들이 충돌하진 않고 네. 중력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태양의 대략 45만 배 정도 총 질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면 성단을 자세하게 확대한 모습이고 왼쪽 위에 빨간 별이 하나 있죠. 네. 예. 다른 별들보다 온도가 매우 낮아서 아주 낮아서. 빨갛게 보이는데 홍일점. 네, 별의 온도가 높을수록 강한 에너지, 자외선 쪽으로 에너지를 나타내고 낮을수록 가시광선, 적외선 쪽으로 밝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온도가 낮다 보니까 적외선에서 아주 밝은 별이 되는 거예요. 아, 제일 밝아졌어요. 네, 저게 제일 밝아지는 별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말인즉슨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른 별보다 훨씬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외선에서 밝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적색 거성은 적외선 영역에서는 가장 밝은 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밝고 오히려 온도가 낮다. 네, 오히려 온도가 낮다. 아. 왜냐면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을 관측을 하니까. 그래서 그 밝은 별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버블 모양, 가운데 버블 모양이 있죠. 예. 가운데 물방울 모양이 있는데 그 물방울 모양 가스가 보이는데 그
그 안에서 막 태어나고 있는 별들이 성단을 이루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별들이 성장해서 별이 되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빈 공간으로 밀어내겠죠. 네. 그렇죠. 빈 공간이 되겠죠. 이제 막 별이 태어나고 있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고 확인하면 되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활 모양처럼 돼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보시면요. 이 별이 주위에 가스 구름을 밀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별이 막 생성이 돼서 내부에서 핵융합을 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양의 항성풍을 발생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 항성풍으로 주위에 가스 구름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오. 보통 별이 막 생성돼서 어린 시절을 지나 청년의 단계로 지나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동안은 이런 이미지는 거의 무조건 별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청년기로 접어들기 시작한 소년기의 별이라고 그동안은 추측을 해왔어요. 근데 제임스 웨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합성한 이미지를 통해서 그 분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맨 왼쪽에 보면은 파란색으로는 수소 원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가운데 별의 모습이 보이죠. 네. 그런데 중간에 몰레큘러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수소 분자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탄화수소 먼지 구름에 보면은 흩어지지 않고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소년이 아니다. 소년이었으면 다 밀어냈고 별이 형성이 됐을 건데 아직 쌓여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끼별이다. 아직 소년이 되기에 너무 어리다. 그렇죠. 막 유아기의 별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임스 웨버로는. 예. 그동안에는 해상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띠면은 무조건 청년기다 이렇게 확인을 할 예. 수 있었는데 그 단계를 좀 더 세세하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 보는 방법은 지난번에 아이유 팬클럽과 BTS 팬클럽, 황성님 팬클럽으로 설명한 그 부분이죠. 그 예. 부분이 적어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유치원도 못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애가 그냥 키가 큰 거야. 네. 어. 그럼 이 이미지는 왜 생기냐? 청년이 아닌데 저렇게 어떻게 생긴 거냐? 알고 보니까 주위에 별이 있어서 그 주위의 별에 있는 항성풍으로 저런 모습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군요.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시면은 바깥쪽은 빨갛게 보이는 탄화수소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가운데는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네. 있죠. 온도가 온도가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거고 바깥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이미지는 아까 리얼캠으로 근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거고 미리로도 중적외선 촬영 장비로도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 이 모습이에요. 오. 이 모습은 파장대가 다르기 때문에 네.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탄화수소가 분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그런데 밝은 별들이 안 보이죠. 네. 밝은 별들은 이 긴 파장 영역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들이 싹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부분 네. 속에서 막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그 순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꺼운 영역에서 별들 구름에서. 이런 것들이 중적외선 관측 장비로 볼 수가 있는 장면들이고요. 근적외선 이미지와 중적외선 이미지로 비교를 한 모습을 보면 빨간색에 분포하는 모습과 오른쪽에 중적외선에서 파란색으로 분포하고 있는 모습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파란색, 보라색 계열로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탄화수소의 분포다. 오. 중적외선으로 알 수 있는 자료와 근적외선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아. 것을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야. 왼쪽에서 많은 별들이 보이는 게 오른쪽에는 싹 사라지죠. 그러게요. 네. 그렇죠.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공개된 타란툴라 성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까지를 알아봤는데 단순히 아름다운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아까 새끼별의 단계를 알아내는 것처럼 보기보다 많은 정말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측 자료들이 거의 2주에 한 번씩 공개될 예정이니까 네. 앞으로 계속 거의 속보 특집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를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